오늘 우리 증시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다우나 S&P가 사상 최고치를 썼고요. 주변국 증시 흐름 보면은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고로 우리 증시만 봐서는 안 되고 투자자분들은 좀 큰 그림을 보시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도움 주시는 분이지요. 매주 화요일 함께합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또 오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좀 갈 텐데, 하지만 가을에는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을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 흐름을 놓고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던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8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 그리고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1%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고용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7월 달에 신규 고용이 94만 3천 명이 나왔고요. 또 그 전달 숫자도 조정이 됐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93만 8천 명 정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실업 수당이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지원이 멈추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업률도 지금 보시면은 7월 달에 5.4%까지 하락을 했고요. 고점 전달에 5.9%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구인수로 봤었을 때 지금 잡 오프닝이라고 하죠. 이 숫자가 역대 최고치인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용시장이 지금 안정을 찾고 있고 그만큼 구인하고 있는 직장을 열고 있는 쪽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임금 상승률도 지난달에 4.7%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델타 변이 때문에 다들 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백신의 보급률에 따라서 실질적인 치사율이 거의 독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백신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정상 복귀되는 현상은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내년 1, 4분기가 되면 치료약도 제대로 이제 보급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19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럴 경우에는 또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던 테이퍼링이 수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자,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테이퍼링은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테이퍼링은 내년 초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후년 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숫자들이나 방향 자체를 보면은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빠르면 올해 11월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크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5.4% 두 달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전달 대비해서는 0.5%로 0.9%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을 연간 환산을 하면 6% 수준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보시면은 4.5%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3%로서 목표치 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테이퍼링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이다, 빨라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계절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지금이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7월 달은 괜찮지만 8월, 9월 달 숫자를 보시면은 보통 이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좀 안 좋습니다. 또한 S&P 500을 1990년대 이후로 놓고 보면은 보통 8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하락하는 추세가 보여지고요. 물론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929년부터 21년까지의 이 대통령 임기 1년 차를 보더라도 S&P 500이 3개월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8월에서 10월이 마이너스 2.43%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이 가을철에는 나타날 확률도 높습니다. 또 1950년에서 1920년도까지 대통령 임기 동안의 분기별 S&P 500의 평균 상승률을 보시면 여전히 이 임기 1년 차에 3분기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뉴스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가을철에 이 단기적인 좀 작은 폭이겠지만 이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적으로도 봤을 때 계절적인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은 당분간 가을장은 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그러면은 이 조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초이스는 두 가지겠죠. 빠질 거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기다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조정이 지금 계속해서 뭐 월급을 벌고 있다든지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테이퍼링이 아무리 빨라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는 최대한 늦춰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제 대차대표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상승 속도는 좀 굴곡이 좀 평평해질 것이다. 이 기울기가 좀 평평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회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매입 부분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과거에 1946년에도 미국의 국채가 GDP의 120% 수준까지 치솟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6년 이후에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었어요. 연간 거의 20% 수준까지 올라갔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 이유를 보시면은 그만큼 미 연준이 금리 자체를 굉장히 낮게 유지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이자 비용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올바른 방향이겠죠. 미 연준이 1950년대까지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시켰던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 돼야지만 어떤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1946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미국 다우존스의 흐름을 보시면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고점을 찍었던 때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있다가 또 다시 상승, 또 좀 쉬어가다 또 다시 상승, 금리 움직임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조정이 있고 나서 또 다시 상승을 했고요. 결국 미 연준의 금리가 적극적으로 인상이 됐 이후에 어떤 큰 폭의 하락장이 오는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테이퍼링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자 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미리 발을 뺄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번에는 선진 증시하고 또 신흥국 증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 우리가 펀디멘탈을 놓고 결국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가 늦춰질 것이고, 반면에 펀디멘탈은 계속 좋다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신흥국, 선진국 둘 다 보시면은 펀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ROE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상승 여력은 20% 정도, 또 신흥국은 ROE가 약 한 14%대, 상승 여력은 한 22% 정도, 펀디멘탈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펀디멘탈이 좋다 보니까 만약에 9월 초까지 시장이 못 오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펀디멘탈을 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가을철에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폭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다우존스가 지금 지수 대비해서 6% 이상, S&P는 4.5% 이상,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10% 가까이 추가 상승을 한 경우에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지표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 또 미국의 빅스 지수 이렇게 봤었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80 수준까지 올라오거나, 또 빅스 지수가 12까지 떨어지거나 하면 이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펀디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외국인 빠져나가면은 예전에는 개인이 좀 받쳐줬었는데 이런 수급 상황은 좀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대규모의 빠져나감이라기보다는 항상 있을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리고 업종의 한정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시면 개인들이 정말로 잘 받쳐주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의 이 자금 유입 부분,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해서 74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세 하락장을 예상을 해서 큰 폭의 어떤 매도를 공세를 할 거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이 두 종목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국내 자금의 흐름을 계산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달러 자체도 초강세로 가는 시기는 아마도 2023년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급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자, 가을철 조정이 있다 해도 차익 실현 강도는 낮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